지금 보시는 영상은 1935년 중국 상하이에서 제작 개봉된 영화 풍운 아녀입니다. 개봉하자마자 영화 제작자인 전한이라는 인물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에 바로 구속됐고요. 그리고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노래 의용군 행진곡이라는 이 노래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중국 국가로 지정됩니다. 우리는 영화를 대중예술로 소비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특히 중국에서는 최고의 선전선동 도구라고 인식하고 그동안 이용해왔습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던 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영화라는 영상 매체 효과를 당시 중국 공산당 리더들은 확실하게 경험했고요. 그 후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그리고 21세기까지 물론 SNS로 영향력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농촌이나 개발이 덜 된 서부 지역에 정부 정책을 선전하는 데는 영화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영화라는 매체를 어떤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는 지난 팬데믹 기간 중국 영화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투자자가 없어서 거의 심정지까지 갔던 중국 영화계에서 유일하게 장진호와 같은 중국 애국주의 영화가 큰 대박을 칩니다. 기억이 나는데 당시 공무원이나 학생들을 단체 동원하고 이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람을 권유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영화는 정부의 검열과 통제, 여기에 자금 지원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영화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되었던 중국 영화들을 보면 세계적인 조류와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는지, 그들만이 즐기는 매력 없는 내수형 영화가 되었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73회 베를린 영화제는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고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영화의 세계적인 성공에 기죽어있던 상황에서 중국에서 출품한 19편이나 되는 장편, 단편, 만화 영화들이 영화제 본선 진출, 중국인들이 큰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당연히 영화제 레드카펫에는 중국의 유명 영화인들이 대거 출연했고요. 하지만 아동 단편 영화에 일부 영화인들의 관심을 가졌을 뿐 출품된 나머지 영화들은 이 취재에 나온 중국 기자들과 중국 영화 팬들만 관심을 가졌고 중국 영화는 영화제 내내 무관심 속에 한 편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73회 베를린 영화제의 가장 큰 중국 관련 이슈는 영화가 아니라 중국 국민 여배우라고 하던 얼마 전까지 탈세 문제로 구금 조사까지 왔던 판빙빙의 인터뷰였습니다. 판빙빙이 주연한 영화 그린라이트는 우리 대한민국 영화 제작사의 작품이라 중국 영화라 보기는 어려웠지만 감독도 중국에서 유명한 여성 감독, 여기에 주연이 판빙빙이다 보니까 더구나 오랜만에 대중 앞에 나와서인지 중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들의 관심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홍콩의 저명한 영화감독 두기봉의 영화제 개막 인터뷰는 중국 국내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제에서도 회고전이 열릴 만큼 홍콩 영화를 대표했던 두기봉 감독은 전제주의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자유를 잃으면 영화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전 세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국가와 국민들은 영화 산업을 지원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영화가 당신들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 수반되는 검열과 정부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 국내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면서 두기봉의 SNS에 중국 네티즌들의 융단 폭격이 시작됐고요. 중국 내 일부 언론들은 두기봉의 영화들은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베를린 영화제에 참석한 중국 영화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모범 답안만 하게 됩니다. 여성 문제와 동성애를 다룬 판빙빙 주연의 그린라이트 시사회 인터뷰에서도 감독 한슈아이는 여성 인권과 동성애에 대한 민감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했고요. 여자는 인생에서 많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는다. 어떤 주어진 시간에 남자든 여자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뿐이다라는 선무선답을 합니다. 물론 영화가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당면한 위기와 사회 환경을 무시하고 영화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베를린 영화제 개막 연설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인을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만큼 이번 영화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터키, 시리아 지진, 이란 여성들의 인권 문제 등이 강조됐고 수상한 작품들만 봐도 국가폭력, 이민, 여성 및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다룬 작품들이었던 데 반해서 출품된 중국 영화 대부분은 과거는 살기 좋았다는 지극히 현실 도피적인 과거 지향적인 영화들로 이번 73회 베를린 영화제 주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경쟁 부분에 나온 예술학원, 온라인 영화 평원상의 모세 그리고 단편 영화 나의 친구들을 보면 40여 년 전 개혁 개방 초기 중국인들의 생활을 다룬 영화들이었고요. 또 다른 경제적인 하얀 탑의 불빛도 1990년대 중년 문학가의 방황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8, 90년대의 중국은 누구나 다 가난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들이 중국인들 사이에 충만했던 그런 시기로 그들에게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소재이긴 합니다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여기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는 그런 사회 환경에 대한 대안과 비판 없이 단지 그때가 좋았다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영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관객들이 얼마나 이런 주제의 영화들에 공감할 것인가에는 의문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 영화인들이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검열과 통제하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었을 거라고 이해도 됩니다. 중국이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특히 대중예술 분야에서 첫 발을 내디딘 80, 90년대만 해도 중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개인주의적인 작품이든 역사를 다룬 시대극이든 신선하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성과를 냈지만 40여 년이 지난 현재 제작 환경이나 흥행 면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룬 상태에서 아직도 영화를 대중 선전선동의 핵심 도구로만 인식하고 통제와 검열이 계속된다면 국제 무대에서 중국 영화는 아주 오랜 기간 인정받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번 베를린 영화 실패도 그런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2011년 세계적인 중국 작가 옌거링의 동명소설로 장혜모가 감독하고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영화 질링의 13소녀가 개봉됐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초대형 대박을 친 영화였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영화를 만든 작가 옌거링과 장혜모의 운명입니다. 감독 장혜모는 작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공연 감독으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중국 정부가 믿고 쓰는 연출가가 된 반면 작가 옌거링은 같은 시기인 작년 2월 벌어진 지금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서주시 여성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모든 SNS는 정지됐고 현재 미국에서 생활 중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